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오늘은 여러분들께 네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맨 처음에 소개해 드릴 책은 볼드입니다. 볼드. 새로운 풍요의 시대가 온다. 어떻게 대범할 수 있고 용감할 수 있는지인데요. 창업 이야기입니다. 창업, 스타트업 이야기. 어떤 방식으로 현 상황을 진단을 하고 뛰어넘을 건지,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미국 특유의 특징들 있잖아요. 늘 원인을 진단하고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 다음에 절차들을 잘 설명하는 것, 그런 책입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입니다. 저 지구 밖 소행성에 뭐 다이아몬드로 된 행성이 있네, 뭐 이런 말들 많잖아요. 지구 밖의 소행성에서 고가의 희귀 광물을 채굴해서 지구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우주 광산 채굴 프로젝트. 재밌죠? 그 다음에 인간의 DNA를 분석해서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합니다. 휴먼 롱제비티. 그 다음에 국제우주대학을 설립했어요. 각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우주 관련된, 올해는 파리, 올해는 서울,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우주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읍니다. 그 다음에 창업 관련 대학이 있어요. 창업대학. 싱큘레리티. 창업사관학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리콘밸리가 주목하는 혁신 기업가로서 15개가 넘는 하이테크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MIT에서 분자유전학과 항공우주공학, 하버드대에서 의학박사. 우리 교육제도 늘 지적합니다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MIT에서 분자유전학과 항공우주공학 공동학위를 받고 하버드에서 의학박사를 받고 나와서는 엑스프라이즈단 CEO하고 그 다음 대학 설립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내고, 포춘지가 발표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 5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저자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도움이 좀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서문이 강렬합니다. 서문이. 1000년 전에는요,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왕과 왕비뿐이었다. 100년 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기업가들이었다. 오늘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개개인이며 우리 모두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스타트업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러면서 구글 창립자 레리 페이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많은 것들이 처음에는 모두 미친 아이디어였다. 그치요? 이 책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랬답니다. 모든 기업가의 목표는 우주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흔적을 남기자는 겁니다. 흔적을. 쭉 보다가요, 저는 어디에서 한번 큰 충격을 받았냐면요. 프리랜스닷컴이라는 그야말로 너무 흔하고 쉬운 이 닷컴 사이트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벤처 캐피탈리스트이자 정보 보안 전문가인 어느 기업가가요, 웹사이트 코딩을 하고 있었어요. 한 줄에 $2씩 주겠다 그래가지고 친구, 동생 하려고 그랬는데 맨날 축구하러 나가고 기말 시험이나 보러 나가고 동생들 일 안 도와줘요. 그래서 인터넷 뒤지다가 Get a Freelancer라는 사이트에 일감을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74통 메일이 와있더랍니다. 자, 내가 이 일 하고 싶은데 도와줄래?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효과를 본 다음에 이쪽 크라우드 소싱, 아웃소싱하는 업체들이 있죠.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는 업체들을 전부 다 사버려요. 총 9개 업체를 사가지고 프리랜스닷컴으로 합병을 시켰어요. 지금 이용자는 1000만, 540만 개 이상의 일감, 13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일, 전 세계 234개 국가의 회원, 일하는 사람들 70%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중국, 이런 겁니다. 중개 서비스예요. 부업으로 일한답니다. 자기네 일한 양자 물리학, 우주항공 일하는 사람도 있대요. 실제로 이 프리랜서닷컴 도움으로 회사 하나를 통째로 만들 경험도 있대요. 그 회사가 돈을 또 엄청 벌었어요. 이 사람 말이 걸작입니다. 앞으로 한계는 우리 상상력뿐이다. 한계는 상상력이다. 세상 모든 일은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창업할 때 다들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돈 주고 다 사야 되고. 근데 이런 식으로 프리랜스닷컴에
글만 올리면 가장 싸게 경매 붙여서 충분히 좋은 사람한테 좋은 일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논쟁은 지금 어디까지 가지나요? 비정규직은 위험해, 비정규직은 안 돼, 이런 식이잖아요. 모든 일자리가 자유스러워지고 이제 그런 정규직의 틀을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온 세상을 상대로 가장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싸게, 가장 성과 측정을 바탕으로 일을 사고 파는 거죠. 노동력을 국내에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고 파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이런 변화를 과연 우리는 제대로 느끼고 감지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수많은 이야기들 나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천재들을 활용해야 되고 사업을 만들어야 되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전 로봇 관련 책도 재밌게 읽습니다만 요즘 로봇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 제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호주에서는 이미 광산에서 운전사 없는 무인 자동차들을 쭉 연결해가 트럭 몇십 대 몇백 대를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다. 24시간 동안.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소개한 적이 있죠. 이 책에서는 이런 걸 봤습니다. 우리는 말경주합니다만 사막에서는 당연히 낙타경주하겠죠. 근데 낙타경주에서는요,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탔어요, 당연히. 근데 그 다음에는요, 로봇을 태웁니다, 로봇을 이미. 근데 로봇을 태우는데 사람하고 똑같은 향기, 냄새, 느낌 이런 것들을 하면은 로봇 기수한테 훨씬 낙타들이 겁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마네킹 얼굴, 선글라스, 모자 씌우고 경주복 입히고 기수들이 흔히 쓰는 향수 뿌려줘요. 가장 최신형 로봇 기수 키는 30cm, 무게는 2kg, 4kg. 그리고 고삐를 조절하고 체직을 휘두를 수 있어요. 심지어 스피커까지 달려 있어서요, 낙타 주인들이 차에 앉아서 낙타에게 워키토키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대요. 그럼 이제 로봇이 직접 하는 거죠. 아웃코스로 돌아, 인코스로 들어가, 이런 식으로요. 이런 사회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를. 그러면 누가 이런 볼드한 대담한 꿈을 꿀 수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이런 겁니다. 피터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적어놨는데요. 일이란 잘못될 수 있다. 그러면 고치면 된다예요. 그 다음 꼭대기에서 시작해서 더 높이 올라가라. 책에 쓰인 대로 해라. 단 저자가 되어라. 책 뺏기지 말고. 이길 수 없으면 규칙을 바꿔라. 규칙을 바꿀 수 없으면 규칙을 무시해라. 달릴 수 있는데 걷지 마라. 뭐가 되었든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편이 100배 낫다. 인센티브는 주는 대로 받아라. 쉬운 일이었다면 이미 누군가가 했을 것이다. 관역이 없으면 매번 빗나간다. 정확한 목표를 가져라. 일찍 실패하고 자주 실패하고 진취적으로 실패하라. 재밌죠? 제가 이 시간에 늘 강조합니다만 미국에서는 벤처 창업하다 실패하면 경험이 많은 사람 그래요. 한국에서 사업하다 실패하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런 나라에서는 일찍 실패하고 자주 실패하고 진취적으로 실패하라. 이 말이 통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나라에서는 대범한 모험, 용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걱정이죠, 걱정. 제가 이 책을 보고 영어를 잘 하시는 어느 장관님이 계세요. 이런 레서를 쭉 봤던 그랬더니 그 책 번역됐습니까? 이래요. 출장길에 이 책을 사서 비행기에 돌아오면서 보고 너무 차관 시절에 보고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번역할 용기도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야 이거 번역해 주면 좋겠는데 정말 좋은 책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런 방식으로 늘 거의 동시대로 외국의 좋은 책들을 바로바로 번역해 주시고 이제 정보가 부족하다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영화만 동시 개봉나는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청년 실험 미래 보고서인데요. 이건 꼭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입니다. 교도소에서도 창업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도소에서 하는 일 뻔한 거 아시죠? 교실 책상 만들고 이런 식으로 싸게 만들 수 있는 건 만들어요. 뭐 예비군 군복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교도소에서는 징역이잖아요. 징역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일. 그러니까 징벌로스 노역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루 8시간 일을 시켜요. 그래서 그런 주로 뭐 안 좋은 걸 많이 만드는데 그냥 단순 작업을 시키는데요. 물론 구두도 만들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납품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요. 텍사스에서는요. 교도에서 창업을 시켜요. 창업을요. 프로젝트 레온하르트라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도 시켜요.
독일 바이에른주 36개 교도소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1단계 교육은 교도소 내, 2단계, 3단계 교육은 교도소 출소한 이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비즈니스 훈련시키고 멘토링 시간을 제공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일 바이에른주 미넨이 있는 그 주에서도 이미 창업교육을 시키고 있고 텍사스에서도 700명의 재소자들을 창업하도록 만들어냈어요.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청년 실업에 대한 미래 보고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책은요, 쥐리 에서 공부하고 미국 조지아 공대에 나온 피터 포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주로 이제 일자리에 관한 전문 서적입니다. 대단히 전문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겁니다. 종합적인 서적이 어찌 보면요, 우리 그 어릴 때 그 전과사전 보는 거 있죠. 그런 느낌 들 정도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놨어요. 근데 또 하나 쭉 읽다 놀란 게요. 저도 아무래도 이런 실용서가 마음에 들어서 캐나다에서는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캐나다인 사용자를 대상으로요, 기업의 고용 관행, 그 다음에 기업이 신입 직원에게 바라는 자질,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요. 재밌잖아요. 근데 기업이 가장 기피하는 자질이 뭔 줄 아세요? 첫째, 창의성이에요. 둘째, 사업가적 자질. 셋째, 요령. 넷째, 전략적 계획 수행 능력. 다섯 번째, 유머. 뜻밖이죠. 가장 선호하는 자질 1. 의사소통 능력, 2. 분석 능력, 3. 팀워크, 4. 강한 직업윤리의식이고 문제 해결 능력. 그렇다면 이런 흐름에 맞춰서 학생들도, 그렇죠? 취업을 꿈꾸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를 맞춰 나갈 필요가 있겠죠? 자기를, 그렇죠? 그런 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하여튼 미덕은요, 종합서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정보, 외국의 실험들, 다양한 자료들, 창업 정책, 실업 정책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놨거든요.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당신이 옳다, 작가 아따리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는 저도 워낙 좋아하는 분이라 작가 아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샀습니다만 어느 신문이 좀 실망했다 이런 식으로 서평을 쓴 부분이 있던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이라 굳이 선택을 했습니다만 뭐 작가 아따리 저자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기 체념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 체념. 이를테면 체념하고 요구하라는 자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레 체념해버리고 자신의 적극적 인생을 선택하지 않아요. 대신 니들이 나를 속박하고 핍박하니까 대가를 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국가에다가 안전, 국방, 치안, 보건, 교육, 고용 이런 것들을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세금 더 낼래? 그건 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일할래? 그것도 싫다, 귀찮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프랑스에 대해서 극도의 실망감을 서문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떠들고 이야기하고 했지만 핑계만 댄다. 경제위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반대로 경제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인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선거 때문이라고 했다가 이런 회의적인 태도 파렴치함 이게 난 질려버렸다 더 이상 자문하기.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한번 바꿔볼래 이거예요. 데카르트도 그런 말 했습니다만 파스칼이 이랬어요. 드러나 있는 사실들과는 별개로 신의 존재를 믿는 쪽으로, 증거는 없지만 신을 믿는 쪽으로 내기를 해라 그랬어요. 우리 뻔한 이야기 하시잖아요. 설사 가서 우리가 죽었을 때 신이 없으면 뭐 상관없는 거고, 신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다 도박 걸어놨으니까 손해볼 일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의 행동도 거기다 도박을 걸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확실한 행동은 상관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배하는 쪽에다가 도박을 걸자 이거예요. 사람들은 두 가지다. 첫째, 우리를 대표하는 권력층이나 기업인들이 능력이 없는 경우, 아니면 능력은 있지만 실수하는 경우, 그리고 성공하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쪽으로 도박을 거는 게 도리어 파스칼의 그 도박처럼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멋진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뭐 다들 이분 책도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당신이 바라거나 믿는 바를 말할 때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당신이다. 그것은 당신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에 대해 당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향한 메시지다. 스스로의 한계를 두지 마라. 대체적으로 그런 메시지들이죠. 하여튼
서양의 그 성공에 대한 메시지, 능력주의 신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한참 전에 읽어서 아까 다시 메모를 했습니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넛지란 책은 아실 겁니다. 넛지. 근데 왜 넛지냐? 왜 넛지냐? 넛지라는 개념은 이렇게 툭 치는 거잖아요. 해봐, 너 해봐, 네가 앞으로 나가 이러는 게 넛지인데, 이 책 속의 넛지 개념은요, 사람들을 행복한 삶으로 유도하는 정부의 부드러운 개입, 혹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돕는 정부의 은근한 개입이에요. 인간은 가장 합리적인 경제적 동물, 합리적 선택을 하는 동물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최근에 행동주의 경제학 노벨상 받은 그 경제학 개념이 있죠? 행동주의는 이를테면요, 눈이 많이 오는 날, 크리스마스 날, 그때는 손님들이 이제 밤 12시에 비행기에서 내려 뉴욕 케네디 공항이에요. 택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합리적인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집에 안 들어가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이기적 인간, 경제적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가 버려요. 왜? 도리어 이건 비합리적인 선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서 친구들하고 파티하는 게 더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그건 돈 쓰고 훨씬 손해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한 게 행동주의 경제학인데, 그럼 그 행동주의 경제학은 어떻게 보완을 해낼 것이냐.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때 국가는 개입할래 말래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자는 사람이 있고, 부드럽게 넛지 형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개입하자는 거예요. 이 책 앞부분에 재밌는 사례를 하나 드러났더라고요. 워싱턴에 위스콘신가를 가면, 워싱턴은 주로 지방, 주정부 이름 딴 길들 많잖아요. 거기 가면 데일리 그릴이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심플리 600이라는 특별 메뉴를 점심과 저녁에 제공한대요. 근데 이 메뉴 특징은 뭔 줄 아세요? 칼로리가 600 이하예요. 이거 한국에서도 하면 재밌겠잖아요. 칼로리 600 이하예요. 그러면 그것만 파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추가로 팔 수도 있고, 또 다른 메뉴 고를 사람은 고르라는 건데, 자기들은 그걸 자기들 추천 메뉴로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생각하는 넛지의 상징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다만 넛지도 한계가 있겠죠. 부드럽고 은근한 개입. 불투명할 수 있어요. 아예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아예 내놓고 개입하면 법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도 넛지 형식의 개입도 법대 출신답게 법으로 하자 이거예요. 역시나 늘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놀랍니다만, 이 양반도, 이 캐스 선스타인도 넛지로 유명한 이 사람도요, 54년생인데 하버드 법대 교수예요. 하버드 로스쿨 교수. 로스쿨 교수입니다. 근데 가서 뭐 했느냐? 오바마 정부 들어가서 정부 규제국 국장으로 일을 해요. 대한민국 로스쿨 교수에게 너 국장 들어가서 일할래? 그러면 안 할 겁니다. 한국은. 대한민국 대학 총장은 국무총리 자리 줘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행동경제학의 성과를 정부 정책에 활용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경제학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이냐, 넛지의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네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와이 넛지, 언제나 당신이 옳다, 청년실험 미래보고서, 그리고 역시나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볼드입니다. 스타트업, 창업, 젊은이들, 세상이 얼마나 넓고 세상이 얼마나 가파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책입니다. 오늘 최재천 신간 산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